네, 안녕하세요. 바트 야롭스입니다. 저는 한국에 한 17년쯤에 살았고, 근데 이번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할 텐데 가끔씩 좀 번거로운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주로 뭐 하냐면 약간 우리의 생각하는 큰 파트너들이랑 사실 모바일 전략 컨설팅 혹은 PWA 모바일 웹 속도 개선 AMP 또는 다른 신규 기술 지원 혹은 어드바이징 하는 롤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사실 웹툰 쪽에 아마 2년 전에 한 번 만났었는데 그때 약간 분리되기 전에 네 근데 사실 네이버랑 좀 한국 시장에 많은 일이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되게 좋은 기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일본은 PWA Basics이라고 여기는 다들 아마 개발자 맞으시죠? 사실 PWA 잘 아는 사람이 계신가요? PWA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계신가요?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러운 한두 분 계실 텐데 아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 좀 걱정됐어요. 얼마나 아는지. 그래서 이 PWA Basics이지만 완전 가볍지 않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세션 2는 PWA 핵심 개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캐싱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일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 어떻게 그 개발했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3번은 다른 약간 전 세계적으로 회사 뭐뭐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뭐랄까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면 피치덱 뭔지 아시죠? 되게 약간 여기 어떤 프로덕트나 기술이나 여기 막 반짝반짝하고 되게 좋아. 근데 약간 고려한 상황이 나중에 해보니까 이거 막 생각보다 좀 안 되네. 예, 그런 옛날 이런 로 되기 전에 옛날에도 또 열심히 삽질하는 개발자이라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좀 고려 사항이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서 앱이나 웹이 비교하면 앱이 약간 좀 되게 깔끔하고 UI도 빠르고 고정돼 있고 이동할 때 되게 부드럽고 그런 거죠. 웹사이트 특히 요즘에 조금 더 좋은 케이스 조금씩 나오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이미지 아마 있을 텐데 그렇죠? UI는 좀 이동하고 좀 약간 좀 안 예쁘고 딱딱하고 느리고 조금 심심하게 표현한다면 사실 이런 거죠. 여기 속도 좀 느리고 약간 어떤 기사 같은 거 읽으면 광고 갑자기 뜨는 거고 그러면 다시 그 기사 내용이 다 못 보고 그리고 오프라인 되고 있고 스크롤할 때 이동 안 하고 되게 안 좋죠. 저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사실 짜증이도 나고 내가 특히 중요한 거 아니면 진짜 뭔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어, 간단하게 약간 이 PWA 왜 생겨서는지 얘기한다면 앱 보면 앱 설치하게 된다면 엔게이지먼트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설치한다면 사용자들 그 앱을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 설치한 위치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사람들 앱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죠. 그래서 그거 약간 조금 문제인 게, 근데 모바일 웹 반드시 엔게이지먼트 시간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 어디 사이트 접속하고 뭐 원하는 거 보면서 다시 다른 데 가고, 아니면 아예 그냥 바운스하고 완전 다른 데 가고. 그래서 그 PWA 어떻게 보면 목적은 그런 사용자의 약간 조금 더 깊은 엔게이지먼트 좀 키우자 생각하러 PWA는 그 컨셉이 나왔어요. 테스트 있는데요. 그 네이티브 앱과 PWA, 그 네이티브 앱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요? 사실 살짝 차이 좀 있어요. 이런 발표하면서 알게 되고. 어쨌든 찍을 사람 있을까요? 네이티브 앱 왼쪽? 오른쪽? 네, 맞아요. 사실 그래도 비슷하죠. 잘 좀 약간 진짜 눈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살짝 이 로딩 이동할 때 이 로딩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없어도 어차피 PW니까 이거 없어도 치워도 되잖아요. 어쨌든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그 속도도 똑같고 거의. 그리고 또 실제 약간 운영자 입장에서 사용자들 약간 비슷한 시간에, 약간 이 같은 경우는 PWA 만들기 전에 아주 큰 차이였어요. 그 네이티브 앱의 그 엔게이지먼트 시간이 한 3분 정도였고, 그 일반 웹사이트는 한 1분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좀 만들면서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약간 좀 proving인가 뭐 어쨌든 좀 효과 좀 있다고 보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뭐 케이스 스터디 되게 그 많이 해가지고 그 실제 잘 만들면 그런 비슷한 효과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PWA는 정의하면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약간 umbrella term인데 밑에는 뭐 기술 여러 가지 있고 best practice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은 완전 기본적으로 약간 오프라인 지원돼야 되고 엄청 빨라야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뭐 가끔씩 약간 그 출퇴근 시간 때 지하철에 약간 와이파이 쓰면서 가끔씩 안 돼가지고 뭐 그럴 때도 잘 돼야 돼. 그리고 빠르고 그 반응이 빨라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 부분에 홈 스크린도 추가해야 하고 풀 스크린으로 실행할 수 해야 하고, 그 UI도 좀 이동 안 하고 되게 보정된 UI 있어야 되고, 그리고 push notification 이용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필수인가? 그거는 되게 좀 어려운 건데, 솔직히 말하면 PWA 만들어서 push notification 안 쓸 수도 있죠. 그래도 PWA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강력하게 뭐 이거 PWA이고 이거 PWA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어쨌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룰보다 가이드라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확실한 부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그 add home screen. add home screen이 뭐냐면 뭐 가볍게 생각하시면 바탕 아이콘 추가 하는 게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이나요? 안 보이네. 예, 이런 팝업 같은 거 뜨고 사용자 핸드폰에 아이콘 추가되고. 근데 나중에 있나요? 네, 그래서 여기 먼저 보시고 실행하면 이렇게 풀 스크린으로 실행하고 스플래시 스크린도 되고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나중에 애니메이션 있을 텐데 그거는 앱 트레이에 그냥 바탕화면 아니고 앱 트레이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실행하면 그 앱 그 실행하는 그 멀티태스킹 스크린 있잖아요. 실행해 보면서 그 브라우저 윈도우 아니고 그냥 본인의 그 PWA에 따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면 아까 그 첫 PWA 보면서 사실 구분이 사용자 입장에서 구분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브라우저 안 보이고 네, 그 스플래시 스크린 약간 좀 특이하게 나와서 약간 아는 사람이 좀 구분할 텐데 주로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설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본적으로 manifest 파일 있어야 되고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긴 이름, 짧은 이름, 아이콘 여러 개 설정해야 되고 start URL start URL 사실 여기 뭐 어떤 해시나 뭐 그런 거는 붙이면 여기 그 애널리틱스에 좀 돼요. 몇 명 사용자는 몇 명들 그 아이콘을 누르는 건지 그 디스플레이 모드도 여러 가지 있고 오리엔테이션도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HTML5 게임 같은 거 만들면 랜드스케이프의 보정도 될 수 있습니다. background color, theme color 가볍게 설치하면 돼요. 그 알림 어떻게 나오는 건지 사실 크롬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버전마다 좀 다르고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도 조금씩 다르고 크롬도 조금씩 다르고 데스크톱 PWA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예를 들어 또 조금 달라요. 크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처음에 나올 때 PWA 같은 부분이 약간 어떤 알고리즘이 있었어. 이런 매니페스트 약간 더 여러 조건이 그냥 된다면 이런 거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또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바로 어떤 사이트 가면 바로 그냥 설치하라고 그런 건 사실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before install prompt event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만들면 이런 before install prompt event catch 해가지고 예를 들어 prevent default 하면 아예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뭐 이름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는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한다면 나중에 call하면 되죠. 예. 그래서 여기도 그 저장할 때 클릭했을 때 그때는 그 아이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보여주면 사용자들 어떻게 하죠? 그냥 거절. 그렇죠. 근데 진짜 뭔가 사용자의 이미 키운다면 이런 거 설치하면 뭔가 좀 사용자님한테 좋을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 여기 사실 그런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 UX는 진짜 중요해요. 이거랑 push notification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이런 도구는 주지만 PWA 만들 때 이런 고민은 되게 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런 add to home screen 같은 경우는 그 트위터 쓰신 사람 아마 계실 텐데 mobile.twitter.com PWA 있다. 그래서 거기도 아이콘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설치할 사람 어떻게 보면 앱과 비슷하게 내가 설치한 의지 있으니까 설치했으니까 내가 사용이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 쪽에서 네, 그런 좀 좋은 효과 얻었어요.
푸시 노티피케이션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왜냐면 조금 뻥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간단하게 본다면 애니메이션이 이거 트위터인데 사실 일반 안드로이드 노티피케이션처럼 보여요. 차이점은 뭐냐면 아주 살짝 좀 작지만 살짝 여기 mobile.twitter.com URL이 나와요. 그거는 다른 거랑 안드로이드 그냥 기본 노티피케이션과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꺼진다고 하면도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모든 것은 사실 이 도큐멘테이션 아쉬운 부분이 우리 한국화는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그거는 알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영어로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럴 때는 UX는 약간 진짜 timely, precise, actionable, relevant.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어쨌든 어떤 니즈는 있어야죠. OS dependency가 좀 이따가 깨끗한 차트 나올 텐데 그때는 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오프라인 지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될 때 그냥 크롬에 예를 들어 크롬에 공룡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목적은 공룡이 좀 죽이자. 안 나오게 좀 불쌍하죠.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귀엽지만 이 공룡이 보면 사실 이건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안 나오네. 그래서 오프라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 기획부터 개발까지. 일단은 예를 들어 뭐 이커머스 같은 부분이 내가 오프라인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좀 못하고 쇼핑 카트 넣는 거 maybe. 근데 뭐 내가 프리캐싱 해야 되나 아니면 이미 받은 거는 지금 보여줘야 되나? 되게 어쨌든 도구는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열심히 좀 사용자 입장에 좀 잘 파악하고 열심히 좀 기획해야 돼요. 근데 오프라인 지원이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PWA의 핵심이고 그림이 복잡하지 않죠. 기존에 뭐 요청 보냈고 리스폰스 나오죠. 근데 이런 네트워크 커넥션이 없으면 이런 기본 공룡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PWA에서 그런 핵심 부분이 서비스 워커이라고요. 서비스 워커 어떻게 보면 뭘까요? 자바스크립트 기반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록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제일 편할 거고 이 서비스 워커 부분이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브라우저 내에서 아니고 약간 시스템 단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워커 푸시 노티피케이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OS가 이 서비스 워커 언제 켜야 되는지 언제 꺼야 되는지 그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워커 캐시 API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는 뭔가 없으면 약간 이렇게 돌아가도 돼요. 브라우저 어떻게 보면 브라우저 입장에서 그냥 보냈고 받았고 어디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미지 캐싱 안 되고 어떻게 됐어? 이렇게 안 좋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잘 만든다면 오프라인돼도 여기 Chrome DevTools이고 오프라인 체크박스 있고 여기 다 뭐
맨 밑에서 네, 다 서비스 워커에서 왔다고 확인하고 그리고 어쨌든 네트워크에 안 가니까 좀 빠르죠. 네, 이거 좀 이 에어버린에 이 앱 개발한 그 약간 일렉트로닉 보딩 패스 같은 부분이 PW 만들면서 이거 사실 공항에 아니면 여행 갈 때 그 오프라인 유스 케이스는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모든 중요한 부분이 캐싱돼 있기 때문에 그 QR 코드를 찍으면 네, 되게 빨리 나오고 빨리 찍을 수 있고. 근데 이거 뭐 캐싱뿐만 아니라 그 전체 아키텍처는 좀 빠르게 만들어서기 때문이죠. 조금 그 세션 2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앱쉘 모델 이거 PWA 이거 좀 그러니까 PWA 뭔지 어렵다고 얘기했죠. 이런 부분이 한 이유예요. 앱쉘 모델 이거 사실 뭐 PWA 부분이 아니지만 그때는 PWA 뭐냐 보증된 UI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기반으로 만들면 그런 보증된 UI는 그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아주 첫 슬라이드에서 이런 힘드는 웹 모양이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컨셉이 그 웹 페이지 공통 기본 부분 있고 그 다이내믹 컨텐트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다 사실 매번에 로딩할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해요. 어차피 매번 똑같이 만들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만 로딩할 때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이동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이미 캐시되니까 이동 속도는 되게 빠르고 그리고 실제 한다면 그 SPA와 뭐 그냥 그 일반 그냥 페이지 이동하면서 그런 페이지 이동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도 그 이동 느낌이 안 나요. 그 플래시도 진짜 없어요. 특히 어느 정도 빠른 디바이스에서. 실제 사례는 한번 보면 그 랑콤 뭐 화장품 회사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앱쉘이고 열심히 잘 캐싱되면서 이런 플레이스홀더하고 이런 로딩 아이콘도 캐시돼 있고 별도 캐싱돼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만 뭐 어떤 내용이나 다이내믹하게 로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용자가 이런 부분이만 보이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나왔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 자세한 부분이 나올 거다. 이죠. 되게 큰 차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로딩 부분 오랫동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런 중간 단계 없이 여기 사용자들 많이 나가요. 또 그렇게 한다면 한 효과는 그 데이터 양이 많이 줄여요. 그래서 iOS는 빠졌네요. 이건 100메가 넘을 줄 알고 있는데. PWA 되게 가볍고 그래서 특히 거기 어떤 좀 개발 잘 되지 않은 나라에 되게 잘 먹혀요. 왜냐면은 안드로이드 이런 23메가 안드로이드 앱이라도 좀 부담돼요. 좀 안 좋은 디바이스에서.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뭐 어떤 엔트리 포인트 있고 이거 뭐 예를 들어 어떤 다이내믹 디펜던시 있고 shared dependency, view dependency고 이거만 완전 열심히 캐싱한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리스트 뷰 가면 이거만 로딩하면 된다고 그 전체 말고 근데 진짜 큰 그렇게 하면 진짜 속도에 대한 큰 효과 나와요. 여기도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부분 있고 네 아마 다음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다들 뭐 웹 개발자 있다고 아닌가요? 어쨌든 사실 되게 웹팩이랑 되게 적합한 모델이고 여기 다 모듈로 그냥 잘 분리된다면 그 모듈이 그냥 따로따로 캐시 관리 좀 잘 한다면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또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페이지도 로드하고 쉘도 로드하고 사실 제일 오래 걸리는 거는 그 페이지 컨텐츠니까 그 페이지 컨텐츠 먼저 로딩하면서 슉슉슉슉 페이지 컨텐츠 들어올 때 바로 보여줄 수 있고 이럴 때는 뭐 어느 정도 달라요. 이거 일반이랑 비교하면 이 페이지도 왔다 갔다 하고 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700 여기라도 750ml 아니고 뭐 한 4, 5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 조금 또 여기 너무 깊게 안 들어갈 거고 스트리밍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 아직은 브라우저 지원이 조금 안 돼 있고요. 네. 간단한 예시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제일 빨라요. 근데 이거 복잡할수록 좀 효과도 좋아요. 근데 아직은 뭐 100%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그거는 완전 기본 부분인데, 근데 아직까지 아마 여러분이 PWA 그래도 뭔데?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 설명한다면, 일단은 HTTPS는 필수고, 왜? 뭐 서비스 워커 어차피 그 시스템 단에 살고 있으니까 그 엔드투엔드로 엔크립트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모바일도 여러 가지 거기 있고 태블릿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게 데스크톱 PWA도 조금씩 발전 아마 될 거요. 그래서 그때는 좀 리스폰시브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오프라인이 지원 그냥 한 URL이라도 start URL이라도 오프라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간단한 케이스 뭐냐면 그냥 customized offline page 있겠죠. 거기 어떤 URL 가면 뭐 예를 들어 네이버 로고 붙이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오프라인 됩니다 나중에 뭐 사용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주 기본이고 그리고 아까 그 metadata add to home screen metadata 있어야 되고 3G 속도에도 빨라야 되고 3G 속도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제일 힘든 부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약간 속도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오늘 조금 out of scope 있지만 전 세계에 아직은 한 50% 이상은 3G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의 그 웹 개발 환경이 제일 안 좋아요. 왜요? 너무 빠르고 약간 그런 아픔이 안 느껴요. 뭐 좋은 거죠. 살기는 좋고 근데 약간 다른 약간 좀 그렇게 환경 좋지 않은 위치에 개발은 하면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엄청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약간 어디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이 그냥 던지는 거. 크로스 브라우저 지원돼야 되고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 페이지 트랜지션 이동할 때 뭐 클릭하고 블랭크 스크린하고
또 뭐 다른 페인팅하고 이런 식으로 말고 그냥 부드럽게. 그리고 각 페이지 URL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완전 잘 나오는 PWA 만들다면 이런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사실 이거 PWA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웹사이트에도 많은 부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SEO 같은 거 많이 좀 얘기할 텐데 저는 SEO란 단어 되게 안 좋아요. 뭐랄까 너무 뭐랄까 약간 어떤 트릭 쓰고 뭔가 좀 검색창에 뭐 잘 나오게끔 그런 거보다 그냥 일단은 discoverability, indexability 이 크롤러들이 이 웹사이트 진짜 잘 읽을 수 있게끔 그냥 만든 거. 그러니까 이거 2번은 그 메타데이터 추가하면 그 search engine이 좀 잘 나올 수 있게끔 뭐 좀 다른 프레젠테이션 줄 수 있고 그리고 소셜 부분이 좀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 쉐어링 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history API, canonical URL 이거 다 indexability 부분이고 네. UX 부분이 뭐 기본 뭐 키보드 나오면 그거는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재밌는 거리네. 속도 이런 아까 그 push notification와 어디 여기일 텐데 어쨌든 그 notification 그 pop-up 부분 UX는 진짜 사람들이 민감하니까 특별한 신경 써야 된다고. 뭐 주로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되도록 왜 그러냐면 PWA는 아까 그 engagement 그냥 높이는 과정이라서 그 첫 번째 문제는 속도죠. 내가 원하는 거로 접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속한다면 내가 뭐 어떤 목적 있죠. 뭐 예를 들어 e-commerce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좀 비교해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항상 뭐 로그인하면 아니면 페이먼트 그 부분이 진짜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냥 기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거죠. 언제나 약간 입력할 때 네, 사용자들 많이 좀 뭐 아무도 까먹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에 그런 특히 좀 그런 페인 포인트 좀 있죠. 그래서 뭐 네이버 페이도 나오고 또 이런저런. 그래서 꼭 사실 credential management API가 그 약간 오픈된 스탠더드이고 payment request AP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payment request API에 오픈 스탠더드라서 네이버 페이에 거기 인테그레이션 시키면 돼요. 어쨌든 메인 포인트는 로그인하고 뭐 혹시나 페이먼트 필요한다면 그거는 쉽게끔 네,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고 그 라이트하우스라고 있어요. 그 테스트 도구인데 일단은 PWA 확인도 하고 SEO 부분도 있고 다른 best practice 부분도 있고 속도 부분도 있고 그리고 accessibility 사실 이거 많이들 가끔씩 좀 일부러 무시하는 것보다 약간 잘 안 하고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 접속할 수 있게끔 그 확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실행은 뭐 크롬의 developer tool에 audit 가면 플러스 이렇게 그냥 누르면 되고 크롬 extension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크롬이 없다면 웹페이지 테스트도 약간 클라우드에서 실행 가능하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노드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스테이징 서버 있다면 스테이징에 나가면 그때는
이런 거 실행한다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속도 차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뭐 PWA 매트릭에 어떤 차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때는 배포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되게 길어요. 주로 PWA 부분이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서비스 워커 있는지 없는지 뭐 오프라인 지원 등등등 이거 패스된 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 아주 기본적으로 PWA 스코어는 여기 50% 나오는데 약간 70 정도 나오면 이거 PWA 있다 얘기하긴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비스 워커 그냥 100% 필수예요. 이거 없으면 PWA 있다는 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HTTPS도 또 필요해요. 네. 네, 그리고 브라우저 지원 같은 부분은 이 정도요. 이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에지이죠. 갑자기 사실 제가 잘못했네요. 확인 못했는데 웨일 브라우저 지원하는지. 뭐 웨일은 어차피 크로미엄 쓰는데 근데 지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네. 저 사파리는 모바일 사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금 더 AMP도 뭐 다른 문제고, 근데 iOS는 지금 11.3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조금 브라우저 차에 뭐 웹 개발 다 마찬가지죠. 그 브라우저 차에 조금 신경 써야 돼요. 그 엔드 홈스크린 같은 부분이 더 애플 기반 약간 좀 비슷한 기능 있잖아요. 사실 많이들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거 바탕 화면과 조금 더 가까운 거예요. 좀 더 그렇게 그 인테그레이션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그냥 우리 뭐 새로운 사이트 만들고 그러면 PWA로 만들자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약간 미니 사이트 같은 거는 아니면은 라이트 뭐 저거 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웹툰에 우리 오프라인 지원하자, 비행기 탈 때 쉽게 읽을 수 있게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 지원이 이렇게 싱글 피처로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좀 약간 고려 사항이 있을 때 이거 조금 진짜 뭐 이런 거는 많이들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특히 언론사나 뭐 그런 거는 아니면은 이커머스 뭔가 카트에 뭐 내가 결제했고 아니면 뭔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하고, 그런 UI UX 부분 그리고 오프라인 지원이 기존 있는 사이트에서 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가끔씩 그런 문제 풀기 조금 힘들어요. 약간 리팩터링도 많이 해야 되고 약간 전체 개편이 겹쳐서 그냥 같이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거 완전 기본이고, 혹시 이런 텍스트 세션에 질문 받은지 잘 모르겠지만 질문 있으면 혹시 받겠습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웹툰을 PWA로 개발해서 비행기에서 본다 하는 이 유즈케이스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웹툰 같은 경우는 사실 컨텐츠가 라이브로 계속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PWA 뭐 서비스 워커 이런 건 한번 방문한 곳에 방문했던 것들을 캐싱하는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프리패칭이나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약간 방문할 때 그냥 내가 예를 들어 관심 있는 웹툰이 약간 몇 개 그냥 선택하면서 방문할 때 그 관심 있는 거 그냥 그 캐시 API 이용해서 그냥 저장하면 되고, 그건 약간 기본적으로 그렇게 풀면 돼요. 아니면 내가 완전 일부 오프라인이 이거 그냥 오프라인으로 그냥 보고 싶다. 약간 비행기 타기 전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은 background sync API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면 그 완전 배경에 그냥 새로운 웹툰이 오면 바로 배경에서 뭐 다른 거 사용하다가 싱크해서 그 다음에 싱크하면서 push notification 보내. 새로운 웹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하세요. 바로 그때는 이미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 오프라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 나중에 케이스 있을 텐데, 그 인스타그램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왜냐면은 약간 홍보 많이 안 하고, 그리고 그 add to home screen은 일부러 개발 안 했고, 근데 되게 좋은 BWA는 만들었어요. 딱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 타면서 내가 사진 찍었어, 인스타에서 올리고 싶어. 그래서 바로 캐시에서 저장하고 백그라운드 싱크 API 이용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사용자 신경 커도 돼 사실. 그냥 나중에 데이터가 다시 연결한다면 그 자동으로 싱크하고 또 문자로 알림이 나와요. 그래서 도구는 많이 주긴 한데 그 어떻게 조립하는 건지 좀 재밌게 구성하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도 조금 그런 부분이 특히 오프라인 지원이 어떻게 캐싱하는 건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아주 잠깐 쉬면 되죠. 몇 시인지. 네, 한 2시 한 50분? 너무 빨라? 몇 시에 다시 올까요? 55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